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역이민 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후회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장단점이 각 개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나와 가족들에게 더 맞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신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 정말 캐나다나 미국 삶을 좋아하시는 분, 한국 삶을 좋아하시는 분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성향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보편적으로 역이민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니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나에게 맞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 먼저 통계를 살펴보면요. 영주권을 받은 후 20년 안에 캐나다를 떠나는 한인 비율이 10명 중 1명으로 이 역이민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 취득 5년 후에 5.1%, 10년 이후에는 7.3%, 20년 이후에는 9.7%의 정도의 비율로 역이민을 한다고 해요. 최근 특히 올해는 캐나다에서 이민 자체의 문을 닫아가고 있지만 이미 2010년부터 한인 이민자는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캐나다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캐나다로 또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경우와 저의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또 역이민의 이유 5위는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서울의 생활비는 캐나다나 미국과 비교해도 결코 저렴하지 않죠. 오히려 자녀를 키우시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은 한국에서의 수입과 캐나다에서 수입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나가는 돈이 같으면 당연히 수입에 따라 가게 사정이 달라지는데 한국에서 고학력, 고연봉자라도 캐나다에 와서 처음부터 그러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비슷한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 같은 직종의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에 좋은 수입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시는 듯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만해 두신 집이 있으신 경우는 또 캐나다에서 가장 큰 지출이 있는 이 집에 대한 지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와 정말 경제적으로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역이민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위는요. 생활의 편리함, 음식 문화입니다. 집 앞에만 나가도 맛있는 식당, 분식집, 헬스장, 시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이 있고 문 앞까지 빠르게 오는 편리한 배달, 배송 문화가 그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버스나 특히 지하철 타는 것이 너무 편리하고 한국은 잘 돼 있죠. 여기는 집 앞에 나가면 저희 집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겨울 영하 20도 날씨에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버스 간의 배차 간격도 길고 또 환승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시세끼 집에서 거의 음식을 해먹는 일이 많은데 한국처럼 사시사철 풍부하고 신선한 음식 재료 구하기도 힘들죠. 나이가 들수록 저도 한식만 생각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어린 시절 드시던 그 음식과 향수를 그리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3위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서적인 것이 몇 가지 부면이 있는데요. 먼저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현지인이랑 또 어울려도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냥 정서적으로 다르게 자라서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정서적인 부면은요. 한국에서의 빨리빨리 정서가 있는데 한국에서 일 처리가 보통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잖아요. 특히 관공서와 같은 곳은 일 처리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칼같이 처리해 주는 것을 보시다가 여기 오시면 한 고구마 100개 드시는 기분이실 거예요.
여기 관공서에도 일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몇 주 혹은 몇 달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미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느려도 여기 일처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서가 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런 일처리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적응하는 데까지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병원, 내가 원하는 병원에 그날 그 의사를 보는 일은 이곳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약 날짜를 잡는 데만 며칠 기다리시는 편이고요. 추가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데는 몇 달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이 캐네디언들도 몸이 아프면 이런 기다림이 힘든데 한국에서 그런 최상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던 분들은 몸이 아프면 일단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 때문에도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또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잠시 한국에서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무리 캐나다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 한 번은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한국에 나가서 계시는 경우를 보았는데 아이가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2위는요, 언어적 한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서적인 면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20년 넘게 살아도 이 언어적 한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통은 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어적 소통에서 나아가 이 정서적 교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통하는 것과 한국에서 고향 친구와 소통하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일상생활에서도 Hi, how are you? 100번 익숙해져도 한국에서 단골 식당 가서 나누는 인사와는 또 다른 정서적 행복감이 있을 듯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언어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어려운 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언어적인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여기민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1위는요, 가족과의 재결합입니다. 보통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셔도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곳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한국에 나갔었는데 소심했던 아기가 처음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캐나다에서 잘 지내더라도 이 가족이 주는 유대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형제지간 사촌들이 있어도 캐나다에 있으면 말만 형제지간이지 몇 년이 지나도 얼굴 못 보게 되는 일도 있으니 캐나다 삶이 여간 만족스럽지 않고서야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의 결합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조금 더 곁에서 지내고자 여기민을 택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민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하신 경우 만족하실까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더라고요. 만족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의 그런 스마트함, 편리함, 교육, 음식, 정서적 소속감,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는 듯 합니다. 물론 힘든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캐나다에 계실 때보다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후회하시거나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경우는 미세먼지, 자녀 교육, 또 다른 면으로 정서적인 적응과 문화 차이 혹은 캐나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는 경우 또 적응이 안 되는 정서가 있다니 재밌으시죠?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문화 차이 가장 큰 것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눈치 보는 문화를 꼽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큰데 여기서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자신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쓴다고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수평 관계 분위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상하 수직 관계 혹은 회식 문화가 있어서 또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도시와 같은 경우 숨막히는 교통체증, 주차 대란, 음주 문화와 같은 것들이 또 생활상에서 적응하기 힘든 문화 차이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중국, 호주, 캐나다에서 살아보았는데요. 어디든 다 힘든 점이 있었지만 또 어디든 다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살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좀 힘든 점이 있네 그러고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후회보다는 지금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